미국 애리조나주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탔던 버스가 전복되어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주변은 초토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버스 승객이었던 한 한국인 여성이 자신도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안은 채 버스에서 아이를 구조하여 빠져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이 한국인 여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벨라 샌더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 항상 관심이 많았고, 이러한 간호일이 얼마나 숭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간호사의 꿈을 키워오던 아이였어요.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언제나 아픈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것에 관심이 많던 아이였죠. 제가 그렇게 간호사로서의 꿈을 키우게 된 데에는 한 한국인 언니의 역할이 매우 컸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으면서도 동시에 큰 의미를 주었던 그날의 기억. 그 사건은 17년 전 제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발생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고 있었어요. 홀로 저를 키우시면서 언제나 스케줄이 바쁘셨던 엄마가 모처럼 휴가를 냈던 날이었는데요. 저는 평소에 엄마랑 늘 가고 싶었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게 돼서 몹시 설레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랑 오른 버스 안은 잔잔한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차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모두가 평화로운 오후 시간이었죠. 그런데 너무 평화로웠던 탓이었을까요? 제가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 하고 미소를 지은 그때 쾅! 소리가 나며 순식간에 눈앞이 새카맣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온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그대로 다시 땅으로 고꾸라진 저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눈앞은 매캐한 연기와 불길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미친 듯이 엄마를 부르며 울어댔지만 들려오는 것은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소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저는 의식이 흐려져 가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린 나이였지만 어렴풋이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온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냥 이 아픔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을 거예요. 제 몸이 붕 떠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움직임에 아파서 비명을 질렀지만 허공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이내 점차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연기가 거치고 빛 속에서 드러나는 그 얼굴은 비록 피와 먼지, 범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를 품에 안고 버스에서 내린 뒤 새카맣게 그을린 어떤 사람 옆에 저를 부드럽게 뉘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제게 자신의 이름이 주연이라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제 이름과 혈액형을 묻고 주머니에 있던 펜을 꺼내서 제 손목에 혈액형을 적어주었습니다. 여전히 공기는 매캐했고 모든 것이 두려웠지만 저를 구해줬던 여성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다시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제 옆에서 아무런 미동 없이 새카맣게 그을려 있던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며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고 이 순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었던 저는 그렇게 다시 기절하고야 말았죠. 제가 눈을 뜬 건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낯선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리둥절함과 두려움의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산소호흡기가 달려있는 탓에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미친 듯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낯선 간호사들이 달려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몸의 떨림을 저조차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이 호흡기와 링거를 풀어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모든 게 마치 절 묶어놓고 있는 것 마냥 공황 상태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엄마를 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급하게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누군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본 저는 서서히 호흡이 잦아들며 몸부림을 가라앉히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바로 사고 현장에서 저를 구해줬던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서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아주더니 안쓰러운 눈을 하고는 말했어요. 내 이름 기억해? 저는 눈물을 툭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연이라고 힘겹게 말을 했고 여성은 제 바이탈 상태를 체크하더니 빠르게 산소 호흡기를 모두 제거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괜찮다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었죠. 저는 그제서야 이 모든 게 악몽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사실의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한편으로는 처음 겪어보는 슬픔을 느끼며 언니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더 이상 내 곁에는 늘 다정했던 우리 엄마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슬펐어요. 그때 주연 언니는 제게 혹시 불러줄 만한 다른 가족이 있느냐고 물었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어릴 적 이미 마약에 취해 살던 아빠를 잃고 아무 가족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역시도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자라오셨기 때문에 저에겐 이제 남은 가족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제 얘기를 들은 주연 언니는 가엾다는 듯이 제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어린 저였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팔과 다리에 자잘한 골절과 부상이 다발성으로 발생한 상태였기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화장실도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었죠. 병원 TV에서는 제가 당했던 버스 전복 사고에 대한 뉴스가 연신 쏟아져 나왔었어요.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버스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잃고 도로의 가장자리로 치우치며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당시 버스 운전기사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버스의 핸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고 결국 버스는 곧장 도로를 벗어나 난간을 들이받고 그대로 추락했던 겁니다. 버스는 여러 번 구르며 심하게 변형되었고 버스에는 불이 붙으며 화재까지 일어났으니 사실 여기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행운에 가까웠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많은 승객들이 중상을 입었고 일부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거죠. 저는 TV를 보다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날의 끔찍했던 잔상이 떠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는데 그 속에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람들을 수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그건 바로 주연 언니였습니다. 언론과 방송국에서도 절뚝거려야 하는 부상을 입고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려던 한국인 주연 언니를 조명했습니다. 언니도 버스의 승객이었다고 해요. 병원에서 TV를 지켜보던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인 주연 언니의 모습을 보며 박수를 보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니는 이마와 팔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입고 있던 청바지도 반쯤 찢어진 채 피에 젖어 너덜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버스와 도로를 오가며 사람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가 한 아이를 안고 버스에서 뛰어내려오는 모습이 뉴스 화면에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언니가 안고 있던 아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화면 속 언니는 저를 안고 몇 번이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를 다독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미국의 영웅이라며 언니를 호명했어요. 이름은 이주연으로 한국인이고 한국 출신의 간호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언니는 얼마 전에 미국에 파견 왔던 간호사였다며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연 언니에겐 타지라 할 수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수많은 미국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검은 머리 영웅이었다며 연신 언니를 극찬했었어요. 분명 주연 언니도 큰 부상을 입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걷기조차 힘들어하고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워하자 그럴 때면 늘 저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며 저를 보살펴 주었던 건 다름 아닌 한국인 주연 언니였습니다. 시간은 한참 흐르고 저의 부상도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늘 저를 보살펴주던 주연 언니를 보기 어려웠었습니다. 병원을 혼자 돌아다니며 주연 언니를 찾았지만 그 어디서도 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간호사분들이 저를 케어해줬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없이 우울감에 빠져들고만 있었어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사무치게 짙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동안 보이지 않던 한국인 주연 언니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주연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저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어요. 저도 언니를 보자마자 어디 갔었냐며 눈물을 터뜨렸죠. 언니는 미안하다며 산책을 나가자고 하더군요. 그 날의 날씨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날씨조차도 참 얄밉게 느껴졌어요. 난 엄마를 잃었는데 난 이렇게 몸도 아픈데 뭐 한다고 날씨는 이렇게 따뜻한 걸까? 그때였습니다. 언니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했었어요. 벨라야,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본 적이 있니? 언니의 말에 저는 당연히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엄마와 단둘이 살며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이름을 들어봤지만 당연히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고 한국이라면 오직 지금 눈앞에 있는 주연 언니가 처음이었죠.
주연 언니는 저에게 미국을 떠나 한국에 가보면 어떻겠는지 물어봤었어요. 저는 언니의 한국행 제안에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한동안 보이지도 않더니 갑자기 한국행 이야기를 하니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로 언니가 한동안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치료와 살던 집의 정리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하시겠지만 언니도 분명 부상을 당했기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아두었던 적금과 임시로 지내고 있던 거처를 모두 정리해서 병원에 들어가야 했던 일부 비용들을 모두 지불했었다고 해요. 미국의 병원비는 사실 엄청 살인적이에요. 수많은 미국 국민들은 병원비가 없어 그냥 집에서 몸이 아픈 채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파산난다며 극심한 의료비에 대한 공포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 체온 체크만 해도 미국 돈 약 100달러, 한국 돈으로 약 13만 원 가량의 병원비가 청구돼요. 심지어 미국 임산부가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고 1박 2일 만에 퇴원해도 무려 병원비가 미국 돈 5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500만 원이 청구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의 의료비로 인한 사연들은 정말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전해질 정도예요. 이걸 알고 있던 주연 언니는 저를 위해서 자신이 모아둔 돈들을 저를 위해 썼던 거예요. 물론 사고로 버스 회사에서 일부 비용이 지원되었지만 단순 부상 치료 이외 물리적, 정신적, 그리고 후유증까지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제 앞에 나타날 수 없었고 모든 걸 해결하고 난 뒤에 저에게 다가와 한국행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저는 엄마를 잃고 난 뒤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주연 언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연 언니의 제안대로 저는 태어나 난생 처음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괜히 눈물이 났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분명 저에겐 엄마가 있었고 저 아래 내가 살았었는데 지금 제 옆에는 한국인 주연 언니가 있었고 저는 제가 태어난 미국을 떠나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한국으로 가고 있었다 보니 이 모든 게 꿈 같았고 믿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주연 언니도 알았는지 제 손을 꼭 잡아주고는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놀라웠어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태어나 눈으로 보며 와! 하고 소리내었던 게 처음이었습니다. 어린 저의 눈에 한국은 미국과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았어요. TV에서 SF 미래 도시들을 연상케 하는 모습들이 한국의 현실로 있었거든요. 멋진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공항에는 주연 언니의 지인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주연 언니 지인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한 식당으로 옮겼어요. 그곳에서 저는 미역국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게 되었습니다. 뜨끈한 국물과 고소함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미역국을 끓여 먹습니다. 그때 처음 먹었던 한국에서의 첫 식사가 언니와의 마지막 식사였거든요. 언니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 저를 데리고 갔고 저는 언니가 근무하던 한국의 한 병원에서 남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골절 부상이나 타박상 등 외적인 부상은 모두 좋아졌지만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치료가 필요했었거든요. 실제로 밤마다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날의 사고 현장들이 악몽처럼 떠올랐고 슬피 울며 저를 떠나가던 엄마의 모습도 아련하게 그려졌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저는 정말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잘 치료해 나갔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항상 저의 옆을 지켜주던 주연 언니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한동안 제 앞에 보이지 않아서 외로움을 겪어야 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곳은 미국도 아닌 낯선 한국이었고 말도 안 통하는 한국 병원에 혼자 남겨진 채로 있어야 했으니 외로움이 배가 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미국에서처럼 혼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병원을 돌아다니며 언니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언니를 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병실에 앉아 혼자 훌쩍이며 울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주연 언니인가 싶어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었는데요. 병실을 들어온 건 공항에서 만났던 주연 언니의 지인분들이었습니다. 훌쩍이고 있던 저를 본 주연 언니 지인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며 달래주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저는 접하게 됩니다. 항상 옆을 지켜주던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불과 몇 주 전에 저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고 같이 밥까지 먹었는데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병실을 뛰쳐나가 울먹이며 주연 언니를 찾았어요. 저의 뒤를 따라 주연 언니의 지인분들이 따라 나왔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니는 세상을 떠난 게 사실이었어요. 심근경색 증상을 늘 안고 있었다고 해요.
미국에서의 그날 이후 후유증 역시 저만큼이나 심하게 있으셨을 겁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저를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한국 병원에 입원시키고 난 뒤에 언니는 그제서야 마음 편하게 세상과 작별할 수 있었다고 해요. 세상을 떠난 날 환하게 웃으며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저는 주연 언니의 지인분들과 언니가 잠든 곳에 찾아갔었어요. 평택이라는 곳의 한 추모공원이었죠. 그곳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다짐하게 되었었어요. 언니가 떠난 자리, 제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연 언니의 친언니였던 이주미 선생님 댁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주미 선생님은 결혼해 아이가 있으셨고 제가 주미 선생님과 함께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대학교 2학년 때까지입니다. 주미 선생님은 저를 자식처럼 아껴주셨고 그 덕에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연세대까지 입학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주연 언니처럼 훌륭한 간호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내며 배워온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의료 인프라와 기술, 의료 접근성과 비용 등 국민들이 의료를 접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불공평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선진화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연세대 대학교 교수님의 추천으로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1년간 교환학생을 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많이 싱숭생숭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미국 땅을 다시 밟게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주미 선생님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착한 미국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며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었어요. 그 충격은 수업 시간에 왔었습니다. 미국 교수님은 아시아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시작부터 한국의 의료 시스템들을 언급하셨죠. 그런데 교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이라던 겁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고 계실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변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동의하는 눈치였죠. 저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제 말을 중간에 자르시더니 너는 아직 학생일 뿐이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더니 교수님은 한국의 의료기기, 의약품, 심지어 의사들의 실력까지 모든 게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학교 밖에서의 경험은 더 충격적이었죠. 한 번은 친구들과 식당에 갔는데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친구가 식당에서 인종차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한국인들이 자꾸 미국으로 유학을 오니까 우리 미국인들의 자리까지 뺏기게 되는 게 아니냐면서 조롱 아닌 조롱을 이어갔었죠. 또 다른 날에는 한 백인들이 지나가는 한인 가족들을 가리키며 저 동양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가지고 있어. 왜 자꾸 자기들 나라 놔두고 미국에 와서 있는 거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듣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미국을 떠나던 시기 미국의 방송에서는 저를 구해준 한국인 주연 언니를 미국인들의 영웅이라며 방송에 내보냈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한국인들은 인종차별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시간 주연 언니의 흔적을 미국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그렇게 방송에서 영웅이라며 소리 높였던 언론 뉴스들은 모두 삭제되어 찾아볼 수조차 없었죠. 저는 정말 좌절스러웠어요. 내가 태어난 내 조국이었던 미국이 고작 이런 나라였다는 게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의과 대학이었던 만큼 강의에 대한 주제는 늘 의료학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큰 실망을 하던 저에게 그나마 위안이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료 쪽으로는 저명했던 제임스 웨이커라는 교수님께서 강의를 했던 공간에서였죠. 제임스 웨이커 교수님은 미국의 부실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했었어요. 사실 미국은 아주 가벼운 진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수시간을 기다려야 할 만큼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며 교수님은 강당에서 발언하셨어요. 저도 미국인이지만 미국인들은 우리 미국의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부실한지 알면서도 자꾸만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위급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예요. 하지만 미국의 모습이 어떤가요? 말도 못하게 비싼 의료 비용과 빠른 대처가 안 되고 간단한 구급차 하나가 출동하는 것마저도 많은 준비와 서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수님은 미국의 의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시아인 한국을 언급하셨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내가 본 그 어떤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보다 훌륭합니다. 사실 우리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본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때 한 미국인 학생이 두 손을 번쩍 들더니 이에 못마땅한 얼굴로 교수님을 향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쉽게 하시는 건가요?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에 허덕이던 그런 나라였고, 그런 나라를 도와주고 지켜준 것은 우리 미국입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의료기술이 뛰어났다는 건가요? 그런 척박하고 가난했던 나라에게 의료기술을 전파해줬던 건 우리 미국의 의료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준 의료기술을 한국에게 본받아라? 저는 교수님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은 학생의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학생이 무슨 말을 하는 줄은 알겠어요. 그런데 학생은 의료에 대한 기술을 익히기 전에 사람과 사람에 대한 덕목부터 배우는 것이 좋겠군요. 학생 말대로 우리 미국이 한국에게 의료기술을 전파하고 도움을 줬던 것으로만 미국이 훌륭하다고 말한다면 지금 우리 미국은 실제로 한국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의료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의 의료보험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런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교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저는 이런 미국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인적인 미국의 의료 비용으로 제가 한국행을 선택해야 했고,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의료 인프라와 시스템, 의료 기술들은 분명 미국보다 훨씬 더 선진화되어 있었음을 두 눈으로 봤고 공부했으니까 말이죠. 미국은 절대 한국인들에게 못 살게 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참전했던 용사분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삶의 터전들을 개선하며 그들을 돕는 일을 미국의 도움이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사비를 들여 돕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유독이나 깨끗하고 질서가 바른 지역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한인마을에 국한되어 있을 만큼 한국은 모든 면에서 미국인들보다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빠져 그런 한국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지냈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지배적이었으니까요. 왜 미국인들도 가지 못하는 유명 대학을 외지인 한국인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했냐는 겁니다. 즉, 똑똑했던 너희들이 죄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수년 만에 찾았던 미국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태어났던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한국인들은 오죽할까 싶을 정도였죠. 교환학생이 끝나갈 무렵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한 소녀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 소녀는 얼굴이 새카맣게 타 있었고 며칠이나 굶었는지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소녀였어요. 미국에는 이런 소녀들이 길에 많이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매우 크죠. 또한 총기나 마약, 도박, 유흥 등이 심해서 이런 중독에 빠진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길에 버려지거나 쫓겨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소녀도 아마 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길을 지나가려 하자 저를 피해 몸을 움직이다가 길 옆에 있던 풀숲으로 쓰러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웠고 괜찮은지 물었죠. 하지만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만 껌뻑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소녀의 얼굴을 마주했는데 소녀는 매우 많이 굶은 듯 보였어요. 얼굴에 광대가 다 튀어나올 만큼 핏기가 없어 보였죠. 순간 저의 어릴 적이 생각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사고 현장에서 저를 구해주었던 주연 언니가 없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 나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소녀처럼 미국의 뒷골목길들을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았을까? 아니, 과연 지금처럼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에게 빵과 우유를 사서 줬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획하고 빵과 우유가 든 봉지를 낚아채더니 달아나 버렸죠. 달아나는 소녀의 뒷모습을 보는데 뭔가 가슴속이 메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이 아득히 흐르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미국에서의 이야기를 주미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더니 많이 놀라시는 듯한 눈치셨습니다. 아니, 미국은 경제대국이고 세계 1등 국가 아니니?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길가에 버려지는 게 그렇게 많아? 한국에서만 지냈던 주미 선생님은 이런 미국의 실상을 듣고는 믿기 힘들어 하셨지만 그게 사실이었죠.
아마 겉만 번드르르 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닐까 싶을 만큼 말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지만 한국을 그렇게 오해하고 차별하는 미국인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고 지난날 빵봉지를 낚아채간 소녀가 떠오르니 미국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저 같은 일개 한 간호사가 미국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꼭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연 언니가 저를 끝까지 책임졌던 모습처럼 말이죠. 오늘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사연을 적은 오늘따라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엄마와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아껴주었던 주연 언니가 더욱 그리운 날입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였네요. 벨라 샌더스 씨를 끝까지 지켜줬던 이주연 씨와 벨라 씨의 어머님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슴 뭉클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달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